민월련의 미디어 탈곡기 92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 별로 박수 치고 싶지 않은 요즘. 네. 하여튼 안녕하세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네,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꾸벅. 네,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좀 내내 MBN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MBN에 대해서 오늘 임동준 활동가하고 함께 방송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임동준 활동가 뭐 나왔으니까 얘기해보죠. 승인 취소 아니라 6개월 업무정지 뭐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사실 저는 반반이었는데요. 네. 머리로는 예상하고 있었고요. 네, 마음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자꾸 무슨 다른 대체 용어가 생각 안 나서 그런데 찌라시처럼 뭐 네. 그렇게 돌았잖아요. 6개월 업무정지 뭐 할 거다 이랬는데 그래도 약간 방통위를 믿고 우리는 승인 취소를 하겠지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좀 후속 대응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는 한 방통위원회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야당 추천으로 올라온 김효재 의원의 발언인데요. 이분이 MBN의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는 전체 회의에서 MBN이 자본금 불법 충당 등으로 방송사를 설립했는데 이거를 두고서 실질적인 피해자, 그러니까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임동준 활동가는 김효재 위원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이날 회의에서 가장 황당했던 발언이 이거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MBN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직원들 명의로 대신 돈을 집어넣게 했다. 근데 그 돈을 다 갚았으면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류의 발언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말이 안 되죠. 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MBN이 생겨서 MBN이 한 방송과 네. MBN이 한 왜곡 보도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왜 도대체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방송이 여태까지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이 피해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은 제가 이거 금요일에 저희가 방통위 앞에서 MBN 승인 취소 촉구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6개월 업무 정지를 한다. 얘기를 듣고 당연히 그날 바로 민원련이 좀 긴급 회의를 해서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할 때 그때부터 임동준 활동가가 굉장히 분개를 하면서 이게 침착은 했지만 분개하면서 국민이 피해자다라는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임동준 활동가 말대로 이제 발언의 취지는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려요. 하지만 MBN이 그동안 거짓과 왜곡, 허위 보도를 해오고 그걸 보게 되는 시청자 그리고 그 보도의 어떤 중심에 놓여있던 인물들도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부터죠. 11월이 됐으니까요. 이번 주부터 MBN 재승인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민원련은 MBN이 그동안 해왔던 행위들 이번 심사에는 제가 뭐 듣기로는 2017년도 방송부터가 그 재승인의 어떤 심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MBN이 이전에 재승인을 하면서 이행 조건을 충실히 지켰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 방송이 없었는지 이런 점을 임동준 활동가와 함께 좀 살펴보고 시민분들께 오늘 좀 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임동준 활동가와 지난 2018년도부터 올해 2020년까지 MBN이 법정 제재를 받았던 방송들, 그 문제적인 방송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정 제재와 행정지도, 네. 이 실질적인 방심위에서 제재를 얼마나 받았는가, 네. 이걸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였는데, 네. 일단 결과로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방송사 TV조선이었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죠. 108회를 받았고요. 네. 법정 제재가 14번, 행정지도가 94회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MBN은 얼마나 받았느냐? 네. MBN은 법정 제재를 11번 받았고요. 행정지도를 47회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제재 건수는 58회였습니다. 근데
TV조선과 비교해서 108보다 58이 작으니까 괜찮은 네.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하려던 게 그거예요. TV조선은 워낙 이렇게 많이 받았을 거라고 예상했다. 전 요렇게 네. 봤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MBN이 법정 제재 건수나 뭐 문제적 방송이 TV조선에 비하면 적다고 느껴져서.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JTBC 수치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종편 사업자죠. 네. JTBC는 법정 제재를 이 기간에 3건 받았어요. 그리고 행정지도를 43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재 건수 46건인데 법정 제재 건수에서 이미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네. 3건과 11건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정도의 제재 건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방송사가 보도를 하거나 방송을 하다 보면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없고 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TV조선은 일단 비정상이에요. 100건 이상 제재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건 특히 말이 안 되는 거. 특히 법정 제재를 14건씩 받았다. 이런 거는 진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법정 제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막 이 방송 없애라 이런 게 아니라 법정 제재가 많다라는 걸 일단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그럼요. 거고요.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럼 MBN의 11건이 적느냐?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제재 건수만 봐도 좀 의문이다라는 게 MBN의 수치에서 좀 드러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내용들, 이 법정 제재를 받은 건수들 중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심의를 넣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대표 사례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진짜 그냥 짧게 전달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네. 근데 임팩트가 다 큽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거는 2018년 7월 24일 날 있었던 저녁 종합 뉴스 보도였는데, 네. 이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노회찬 전 의원이 사망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MBN이 타살설을 보도를 했습니다. 타살설이요? 네, 이거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진짜 짧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극우 단체의 주장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관련 의혹을 숨기기 위해서 노회찬 의원이 희생당한 거다. 이런 류의 주장을 한 거죠, 극우 단체가. 근데 이런 류의 주장이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에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보도가 됐어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인 MBN에서 저녁 종합 뉴스에서 이런 걸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보도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 방심위에서도 이 보도 자체에 굉장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비슷한 기간에 그 노회찬 의원 타살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도들도 꽤나 나갔습니다. 네. 근데 MBN이 이걸 굳이 저녁 종합 뉴스에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채널에서 저녁 종합 뉴스 그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방심위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법정 제재를 맞았습니다. 네, 법정 제재 중에서도 경고를 받았어요. 이게 주의보다 수위가 하나 더 높은 게 경고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노회찬 의원이 사망했을 때 정말 앰뷸런스 쫓아가고 이상했던 뭐 TV조선이라든지 그런 방송들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이제 고인의 죽음조차도 굉장히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왜곡 보도를,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대로 방송에 실음으로써 거짓된 방송을 했던 MBN 전용 뉴스에 대해서 지금 법정 제재를 받은 거를 이야기해줬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MBN이 정말 이런 문제가 되는 방송을 한두 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근래 사례들을 조금 가지고 와보려고 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이것도 많이 기억에 남으실 텐데 성소수자를 특정 짓는 이태원발 코로나. 네, 그런 류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 근데 그 중에 MBN도 끼어 있습니다. 네. MBN도 이 마찬가지의 특정 이 집단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성소수자를 네. 지적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고요. 네. 그거 가지고도 이제 제재를 받았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후로 돌아가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법정 제재 중에는 많이 기억하실 텐데, 마포쉼터의 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일부 방송사들이
집에 가서 네. 열쇠 구멍에다가 카메라를 들이밀고 네네. 해서 아내를 촬영하는 보도를 했다. 이렇게 해서 네. 법정 제재가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도 MBN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적인 방송, 문제적인 보도를 하는데 MBN이 다 끼어 있습니다. 네. 이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게 그 마포쉼터 소장님,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좀 벌어지고 나서 마포쉼터 소장님에게도 어떤 의혹 보도들이 막 쏟아졌죠. 너도 이제 돈 뭐 뒤로 해먹었던 네. 건지 뭐 그런 식으로 의혹 보도들이 쏟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분이 사망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언론사들이 또 다 카메라를 들고 쫓아가서 마음이 조금 제가 그 장면들을 봤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열쇠구멍 사이로 카메라를 집어 넣어가지고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훑고 그래서 이거를 과연 도대체 이 장면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는데 또 이것도 의결서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해명하는 게 좀 어이가 없어요. 관련 이제 고위 간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기자들이 가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순간적으로 일단은 장면을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담았고 좀 잘못 나갔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충분히 우리도 다른 기자들과 함께 찍을 수 있었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임동준 활동가가 그럼 결국 지금 최종적으로 소개를 해드린 문제적인 방송은 3개예요. 노회찬 의원 죽음에 대해서 타살서를 제기했던 방송 그리고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 문제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을 굳이 콕 집어가면서 언급하고 뭐 좀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보도들을 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기억연대 사태 이후 마포쉼터 소장님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했던 것, 이렇게 좀 짚어드려봤는데 뭐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임동준 활동가랑 이야기할 때 그런 건 굳이 안 가졌잖아요. 뭐였죠 제목이?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 뭐 그런 것도 네, 법정 네. 뭐 그런 네. 조치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시사 대담이라든지 보도 문제를 좀 짚어서 이야기를 해봐 드리려고 네, 뭐 그런 했고요. 류의 내용들이 아니면 사실 뭐 이야기할 건 많습니다. 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뭐 MBN 뉴스파이터에서 있었던 2018년도 방송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월미도에 있는 디스코 팡팡이라고 알죠, 아시나요? 알죠. 네, 그거를 진행하는 뭐 DJ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네. 보도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다루면서 자료 화면으로 뭘 사용했냐면 진짜 저급한 그 월미도 디스코 팡팡에 탑승한 여성분의 옷이 흘러내려서 뭐 상의가 다 뭐 흘러내려서 노출된 장면의 그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3번인가 4번을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서 법정 제재를 맞은 케이스가 있어요, MBN이. 그러니까 단순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그 사건과 관련이 없던 거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월미도 디스코 팡팡의 영상인데 그것 중에서 그런 류의 영상을 골라서 온 거예요. 그걸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N은 전국 단위로 나가는 방송입니다. 네. 전국 단위로 나가는 방송에 그런 류의 자료 화면을 연속해서 반복해서 노출을 해서 법정 제재를 맞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MBN은 그냥 단순히 그 보도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네. 수준이 미달되는 방송들도 꽤나 많았고요. 법정 제재를 맞은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우 단체나 극단적 주장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이런 류의 발언들이나 주장들을 그대로 방송에서 보도하는 케이스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정 제재를 이렇게나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법정 제재 내용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MBN이 과연 정말 함량이 되는 방송사인가, 뭐 이게 법적인 뭐 이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방송하고 있는 것만 따져봐도 함량 미달이다. 네. 충분히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임동준 활동가한테도 이걸 하나 좀 같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한다든지 허위 내용을 사실처럼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지점에서 재승인 조건을 솔직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는 함량 미달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과연 그때 재승인 심사 통과할 때 충족해야 했었던 어떤 앞으로의 종편으로서의 역할, 방송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우선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임동준 활동가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MBN은 단순히 이런 그 공적 역할과 책무 이런 조항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복돼서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그 이사 선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네. 해결을 하라라고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왔던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재승인을 받은 이후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켜왔거든요. 그리고 네. 가장 결정적인 건 재승인 심사 때에도 함량 미달이 입증이 됐는데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나 반복해서 일으키고 있는 방송사인데 그럼 잠깐. 도대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잠깐. 저 지금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그럼 JTBC 빼고서 종편 3사, 채널A, MBN, TV조선 다 조건부 재승인이었던 건가요? 올해 심사가 있기 전까지는 조건부 재승인이었고요. 올해 심사에서는 채널A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채널A는 정말 검언유착 사건이 정말 사실인 걸로 규명되면 그때 재승인 취소할 수 있다. 요런 단서가 붙었던 이유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묻고 넘어갔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MBN 재승인 심사 11월에 열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린 건데 실은 저희는 이 재승인 심사도 심사지만 그 애초에 행정처분이 6개월 업무 정지가 나온 것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관련해가지고 또 민원련에서 임동준 활동가가 바빠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후에 좀 후속 대책 어떻게 좀 세우고 있는지 좀 전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사실 저만 바쁘진 않고요. 다들 바쁜데요. 바쁜데.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네. 몇 가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행을 하기 전 단계에 오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그때 이 확정이 되면은 좀 더 전달을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국민 여론을 끌어낼 수 있는 창구들을 계속 좀 찾아보고 네. 몇 가지들은 실행 전 단계까지 왔다. 이 정도로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만간 미디어 탈곡기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방송에서는 저희가 뭔가 행동이 하게 되면은 좀 함께 해달라라고 이야기도 동참을 해달라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은 오늘 임동준 활동가하고 이제 초반부에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앞으로의 재승인 심사 이 문제적 방송들을 해오고 함량 미달인 MBN 재승인 심사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송들을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임동준 활동가가 좀 정리를 해주면서 어제는 저희가 김효재 위원과 안영환 위원 그 야당 추천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그날의 발언들과 결과에 대해서 임동준 활동가가 음악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곡은 링킨파크의 In the End라는 곡인데요. 들어봐야겠네요. 네. 이 노래 가사 굉장히 화내는 내용입니다. 화내는 내용인데 그 후렴구 가사를 제가 듣다가 든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이 잃는 것들 내가 지금 떨어지는 건 모든 걸 다 잃기 위해서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상황이 전혀 소용이 없을 거다. 최후에는 누가 이기는지 보자. 약간 이런 류의 가사거든요. 영어죠? 한국어 아니고? 네, 가사 해석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그런 류의 가사인데 제가 이걸 듣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방통위 열심히 너희가 그렇게 하지만 결과는 다를 것이다. 결국에 역사에 남는 기록으로는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MBN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운전면허를 딸 때 운전면허 시험을 조작을 해가지고 면허를 땄으면 면허 취소해야죠. 몇 년을 영업을 했건 뭐가 부가관계가 있건 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받게 하던지 부가적인 거는 일단 면허를 취소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MBN도 승인을 취소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영업정지를 얘기했던 야당은 김효재 위원이나 안영환 위원뿐만 아니라 저는 김현 위원의 발언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절대 취소 외에는 답이 없는 사안인데 거기서 영업정지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한사혁 위원장도 비슷한 주장에 특히 승인 취소의 방향으로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추가적으로 승인 취소를 이야기했으나 뜻을 굽힌 김창룡 위원도 떳떳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있는 방통위원들이 명심해야 될 건 환상혁, 김현, 김창룡, 김효재, 안영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다. MBN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020년도에 왔는데 이렇게 5명이서 엉터리 결정을 해서 MBN 문제를 또 끌어놨다라는 게 역사에 남을 겁니다. 저는 방통위원들이 정말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행정처분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데
재승인 심사라는 기회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 정말 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통위는 제가 봤을 때 재승인 취소를 내렸을 경우에 가장 칭찬받을 기관이거든요. 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 건 맞지만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단순히 이분들이 정치권의 수하인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것, 야당이 요구하는 것, 여당이 요구하는 것 이런 거 하라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분들에게서 추천을 받아서 왔더라도 국민을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 소신상 그리고 법적 문제상 뭐가 맞는지를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잖아요. 네. 방통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한다. 단순히 내가 여당에서 추천받고 왔으니까 여당의 입장이 뭔지, 내가 정부에서 추천받고 왔으니까 정부의 입장이 뭔지 이런 거 고민하시다가는 분명히 역사에 남는다. 엉망으로 정치권의 입장 고민하다가 엉망으로 방통위를 운영한 방통위원장으로 남는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운 좋게도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으셨으니 남은 기회를 제발 잘 살리시라. 그게 본인들에게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의 미래의 우리 언론 환경에도 그게 훨씬 도움이 되고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본인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면 이번에 11월에 한 번 더 남은 정말 그러니까 임동준 활동가 말 들어보니까 정말 운 좋은 기회네요.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기회다. 진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민원련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서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이것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방통위원들한테는 절호의 찬스인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희가 계속 좀 목소리를 내고 좀 옳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임동준 활동가가 이야기했던 거 이제 김현 의원이나 한상혁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난 잘 모르는데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조만간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 채널에서 그 방통위원들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정리해 올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전에 요즘 좀 댓글을 못 읽어드리고 있죠.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다 보고 좋으신 말씀 저희가 다 이제 공유하고 힘도 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방통위 관련해서 워낙 분노하시고 목소리도 함께 많이 내주셔서 924회 신미 사무처장님과 했던 이번 주 방송부터 좀 한번 댓글 읽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투어 이브 박미정님, 이제 정말 방통위 법대로 할 때 되지 않았나요? 제발 법대로 합시다. 좀. MBN 그렇게 계속하다 경영진들 MB 따라갑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좀 위트가 있으시네요. 네. MB 징역 17년 확정됐죠. 근데 벌써 사면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언론들이 있긴 한데 여튼 네, 가셨습니다. 그분은 가셨어요. 네. 그리고 전기종님께서 채널A, TV조선도 처벌받았으면 참 좋겠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를 국민분들이 소원처럼 빌고 있다는 게 전 진짜 너무 이 현실이 짜증이 나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벌 요건이 안 되는데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처벌을 응당히 받아야 되는 요건들이 갖춰졌는데 처벌을 안 해서 이런 요구를 해야 한다라는 게 되게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죠. 네. 또 SHK님, 법대로 하는 게 제일 기본인데 기본도 못하는 방통이네요. 그러니까 기본도 못하는데 매번 방통위가 좀 엉망이었어서 시민분들이 약간 이제 기대를 많이 이제 내려놓으신 게 아닌가. 심지어 이 촛불로 일으켜 세운 정부니까 좀 방통위가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더 많이 하셨어서 좀 더 실망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잔느 리님, 법을 지키지 않는 초법적인 기관은 없어지는 게 좋죠. 법을 안 지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데 말이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관인가 싶네요. 한심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야 잘 사는 사회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앞선 내용들처럼 방통위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라이트까지만 좀 댓글을 읽어볼까요? 네.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 방송들도 좀 많이 봐주셨던데 감사드립니다. 이날, 그러니까 방통위원이 아니라 MBN 사수대처럼,
이제 끌어안고 권고가 아니죠. 끌어안고 6개월 업무 정지, 심지어는 새벽 시간대 정지만을 요구를 했던 김유재 위원과 안영환 위원님의 발언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댓글 읽어주실까요? 네, 허박수부장님께서 종편 승인 취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분해도 더 힘을 모아 밀어붙일 동력을 가열차게 무한 증폭합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님, 가장 정직하고 깨끗해야 할 언론을 하물며 그걸 심의하는 사람들 사고방식이 저 따위니 언론 신뢰도가 세계 꼴찌지. 야당 추천 수준이 저 모양이니 공수처 추천위원도 못 믿는 거지. 또 요즘 공수처 그것 때문에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혼조님께서 MBN을 승인 취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바로 시청자들의 권익 침해인 것인데 뭔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대로 가짜뉴스 왜곡 보도를 방치해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청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 싶고 전달받아야 할 시청자들이 이런 방송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왜곡된 정보를 갖게 되는 게 얼마나 심각한 폐해인가.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이 피해자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니까 우리 아주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리자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던데 내가 아는 시청자 권익 침해와 좀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 그 점에서 저도 존존님 댓글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댓글로도 함께 좀 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은 임동준 활동가하고 했고 저희 내일은 아마 MBN 얘기는 아니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박지선 예능인 박지선 씨 관련해서 굉장히 또 클릭 장사하는 보도들이 쏟아져서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다루고 이거 저희가 꼭 함께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거 전해드리고 금요일 방송에서 종편모안이가 아니라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좀 보시면 반가우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